다시 한번 김성환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는 우선 축하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김성환 후보자를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대통령께 그 말 한번 여쭤보셨어요? 제가 직접 듣지는 않았습니다만 비서실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 비서실장이 김성환 의원을 굳이 환경부 장관으로 지명한 사유는 환경부 장관으로서 네. 기후위기와 탈탄소 시대를 위해서 열심히 해달라고 하는 취지의 말씀을 건네들었습니다. 예, 뭐 대통령께서 잘 판단하고 지명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최근에 평산군 우라늄 정년시설 인근에서 핵폐수 무단 방류 의혹 언론에 보도된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원자력안전위원회부터 해가지고 환경부, 해수부 등이 합동 실태조사를 나선다고 했는데 환경부에서 실태조사 했나요? 보고 받으신 적 있나요? 여러 부처가 합동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라늄 평산군에 있는 우라늄 정년 시설에서부터 이제 우라늄 관련한 게 나오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점검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께서는 그 내용을 보고 받으신 게 있느냐? 아직 보고 받을 입장은 아닙니다만 청문회 준비하면서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태 조사를 했습니까? 하고 있는데 아직 결과까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가서 예를 들어서 우라늄 수치가 정상적인지 아니면 비정상적인지 이런 수치에 대해서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아직 수치까지는 얘기를 못 들었는데요. 환경부는 이제 이 강을 관련하기 때문에 한강하고 그 위에 예성강인가요? 여기서 채취를 하고 원안위가 담당하는 부분이 있고 해수부, 통일부가 각각 나누어서 역할을 나누어서 자, 그럼 개인적으로 우리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러한 예성강하고의 핵 폐기물 무단 방류 의혹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뭔가 문제가 있을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히 조사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제 조사 결과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부러 뭐 버렸는지 아니면 이 자연적으로 흘러나온 건지 아닌지 여부는 평가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겠습니다. 일부러 그랬으면은 더더군다나 이거는 심각한 국제 협정 위반에 해당이 될 것이고 일부러 그러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연 방류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어서 나왔다 하더라도 이거는 심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강화도에 우리 어민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네.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러한 상황이 있다는 것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 임해야 되는 게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세가 아닌가라는 점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의원님 말씀 취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다시 잘 살펴주시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2022년 7월 28일 당시 김성환 정책위의장 시절에 지난주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일본이 공식적으로 결정했습니다. 내년 봄이면 그 오염수가 일본 태평양 바다를 건너서 제주도와 남해안, 서해안, 동해안으로 올라올 것입니다. 이렇게 발언한 게 있어요. 기억은 못 하시겠죠? 제 평소에 발언 내용이니까 그렇게 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일본의 태평양 바다를 건너서 우리나라의 서해로 동해로 이게 올라올 것이라고 지금도 생각하십니까? 네, 이 후쿠시마 핵 오염수가 우리 인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만 여전히 위험이 상존할 수 있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후쿠시마는 굳이 지금도 핵 폐수 처리 수위를 핵 폐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북한에서 내려오는 예성강에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덜하고 문제가 덜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우리 후보자의 생각을 좀 여쭙겠습니다. 네, 북한 내의 이 핵과 관련한 물질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이 정식으로 환경부 장관이 아니므로 환경부 장관이 되면 이 문제는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 문제에 환경부 대해서 장관이 되시면 장관 되신 이후에 일본의 후쿠시마 핵 폐수 처리수입니다. 사실은 그 부분하고 예성강에 흘러나오는 핵 폐기물과 관련해서 동일한 잣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 모든 문제가 다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문제이므로 당연히 동일한 잣대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게 그러면 우리 후보자께서 환경부 장관 되는 것은 이미 상당 부분 현실화되어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셔야 도와주지. 네. 그런 상황에서 일본에서 처리한 핵 폐수 처리수를 갖다가 이제 방류하는 거 이미 국제사회에 다 공인시킨 내용에 대해서도 그렇게 문제를 심각하게 얘기했는데 고의든 사고든 북한에서 지금 내려오는 게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후보자 입장에서라도 당연히 가서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점검을 하고 또 국제사회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 공조를 하자. 예를 들어서 서해로 내려가면 우리한테도 문제가 되지만 중국에도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태평양을 돌아서 일본에서 방류한 게 우리나라에 온다면 서해를 내려간 것도 태평양을 돌아서 일본, 미국 온 동네 다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국제 공론화를 시킨다든지 이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의원님 말씀에 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래서 관련 부처가 합동으로 지금 이 시료 채취를 해서 결과를 분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지금까지 보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김수환 후보자가 문제가 있다라든지 점검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얘기를 발언했다는 내용을 못 들어본 것 같고 더더군다나 우리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걸 문제시했다는 얘기를 제가 못 들었어요. 이거 좀 문제 아닌가요? 제가 후보로 지명받고 나서 언론 인터뷰를 딱 시작하는 날 한 번 하고 그 후에는 언론 인터뷰를 따로 한 적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만 제가 오늘 청문회 이후에는 의원님 말씀 명심해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자료를 굉장히 많이 준비했는데 시간이 보니까 굉장히 빨리 흘러서 이게 뭐 업무 역량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고 우리 도덕성에 대한 문제를 또 하나 좀 여쭤볼게요. 2022년 7월 달에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공동 발의하셨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고를 낼 때 가중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근데 그해 10월이에요. 22년 10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받은 거 있으시죠? 네. 잘못했다고 사과할 용의 없으세요? 네, 제가 직접 운전한 건 아닙니다만 제 명의의 차에서 생긴 일이므로 저에게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지 어저께 않습니다. 어느 장관 후보자는 보니까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중요한 태도입니다. 내가 운전한 거 아니다. 기사가 했다. 보좌관이 했다. 이거만큼 무책임한 태도가 없습니다. 네, 제 명의의 차이므로 사과하실 용의 있으시죠? 예, 책임이 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23년 1월 달에도 법안을 제출했는데 24년 12월에도 또 스쿨존 내 속도 위반으로 과태료를 내셨어요. 하필이면 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그랬느냐 이겁니다. 제 집사람이 차는 타도 명의가 저한테 돼 있어서 그 책임 또한 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후보자님 장관 되실 거는 지금 압도적인 다수인 더불어민주당의 자세로 볼 때 거의 명약관하게 예견되는 상태인데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우리 김성환 후보자가 그동안에 의정 활동을 하면서 저도 옆에서 카운터파트가 돼가지고 같이 활동했지만 어떤 결점이랄까요? 심각한 문제나 이런 거는 잘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 세상을 보는 관점 자체를 너무 한쪽으로만 쏠려서 보게 되면 필연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잘못한 게 있으면 그런 거는 사과하고 반성하는 이 자세 상당히 좋고요. 앞으로도 장관직을 수행하시면서 그런 자세를 계속 유지하고 또 국민들께도 항상 책임지는 자세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정책을 한다면 아마 상당히 존중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말씀 유념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